중국의 분열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소위 말해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면서 이제 중국 내 많은 소수민족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폭압적인 정치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내비치기 시작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중국을 사상누각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점은 결국 다민족 국가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우뜸으로 친다는 한족이 91.6%를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소수민족 가운데 독립에 가장 적극적인 민족이 위구르와 티베트라고 하고요. 가장 비적극적인 민족 중 하나가 조선족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민족이 각기 다른 고유한 풍속과 종교신앙, 언어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55개 민족 중에 임청화가 나온 동방불패가 그렸던 묘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치유의 후예, 고구려의 후손이라 자칭하고 중국 남부, 동남아의 베트남, 라오스와 태국 북부에 모여 거주하고 있다는데요. 저항정신이 강한 동방의 집시민족으로도 불리죠. 그런데 이들 묘족이 최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분리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과도하게 통제하고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묘족의 자체 문화를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시작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겐 이 운동이 특히 골칫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조사해보니 이유가 놀라웠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길을 쓰고 없애려고 했던 묘족이 지키지 못하게 하려던 문화가 바로 한국 고유의 문화, 언어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는 결이 다른 설날 문화도 한국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민족의 뿌리와 관련한 중국 내 소수 민족들의 역사와 그 중에서도 묘족의 설날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들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1992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동방불패는 한족의 명나라에 대항해 мя오족의 나라를 세우려는 동방불패를 주인공으로 한 홍콩 무협 영화입니다. мя오족의 새로운 리더 동방불패는 1월 신교라는 종교 집단을 장악하고 외세인 일반 낭인들까지 끌어들여 한족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동방불패로 분했던 한족 영화배우 임청화는 당대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물론 내용은 허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동방불패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мя오족의 존재를 처음으로 각인시킨 영화였는데요. 현재 중국 전역에 살고 있는 мя오족은 모두 894만 명가량입니다. 중국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네 번째로 그 수가 많은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입을 모아 스스로를 가깝게는 고구려의 후예이자 멀게는 치우의 후손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활 풍습 곳곳에 한국인과 공유하는 문화나 언어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선 мя오, 즉 묘라는 단어 자체도 밭에서 돋아난 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족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산지가 많은 지형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냥 땅에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내기처럼 땅에 물을 가두고 기르는 방식도 한국에서 많이 보던 방식이죠. мя오족이 민족의 시조로 섬기는 치우도 고구려와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몇몇 사학자들도 치우를 우리의 민족의 선조로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мя오족은 오랜 세월 중국에서 남만 오랑캐로 지내며 중국의 끈질긴 융화 시도로 한족의 호적에 편입되고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며 많은 부분에서 한민족의 색채를 잃어버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мя오족은 청나라 말기에도 구이저우, 윈난 등지에서 재차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만주 정권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했을 정도로 쉽사리 고개 숙이지 않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묘족만 하고 있다는 독특한 설 문화도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의 폭압 정치로 한족화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전통인데요. 중국 묘족 새신랑들은 설날 처갓집을 찾을 때 이불이나 담요 등 침구를 가지고 집안 어른께 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집안 아이들에게는 절을 받고 세뱃돈을 준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 한족을 포함한 다른 민족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인만 갖고 있는 문화라고 합니다. 한국도 수십 년 전 가난했던 시절 옆집이나 이웃의 낯선 손님이라도 나타나려 하면 우르르 몰려가 인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선물은 무엇을 갖고 왔는지 이리저리 살피다가 재수 좋으면 눈깔사탕 하나라도 얻어먹는 재미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람 사는 정, 특히 한국 사람이 사는 정은 한국이나 수백 년이 넘게 지난 중국 내 한민족의 후예 묘족에게나 큰 다름이 없다니 신기할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묘족이 단순히 치우의 후손이 아니라 고구려 유민이라는 학계의 분석 결과가 나오며 중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인희 연구원이 지난 10여 년간 중국 남부 지역을 현지 답사한 결과를 총정리한 저서에 담긴 주장인데요. 김 연구원은 역사상 최초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묘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산, 흔히 국가 소멸 뒤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제일교포나 중앙아시아인, 고려인 등을 지칭했지만 김 연구원은 이번에 새로운 학설을 제시한 겁니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주장은 부당서, 신당서, 자치통감 등 중국 측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근거 없는 학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묘족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근거로 역사학, 고고학, 인류학, 신화학과 복식학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동원해 총 19가지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 연구원은 소문난 묘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묘족과의 인연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국 소수민족의 창세 신화를 연구하던 중 묘족의 것이 우리의 거인 신화, 난센 신화 등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녀는 묘족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 실제로 한국과 мя오족의 창세 신화 비교 연구로 베이징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고요. 또한 그녀가 고구려 유민과 묘족의 관계에 결정적인 확신을 가진 것은 중국 문헌에 나타난 고구려의 흔적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구려 유민이 남방으로 끌려간 지 40에서 80년 이후에 쓰인 광익이란 책에 후난성 일대에 고려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당나라 작품인 기고희라는 시에 후베이성 남부에 고려라는 지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묘족과 고구려 유민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는 후일담도 들려줬죠. 이처럼 중국 문헌에 묘족에 대한 기록이 일절 없다가 10세기 이후 송나라 시대 때부터 갑자기 고구려와 풍속이 닮았다라며 언급되는 까닭은 그 전까지는 차별이 두려워 숨어 지내다 수세대를 거쳐 중국 남부에 잘 자리 잡은 묘족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고 중국인들도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고도 하고요. 문헌 기록만으로는 확실하기 어려워 전통 문화를 비교한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한다는 형사취수 문화, 장례전에 집안에 시신을 모셔두는 풍습, 동명왕 신화처럼 아시아 동북부의 대표적 설화인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또한 결정적으로 묘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말하는 역사를 옷에 그림으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구전된 이야기는 왜곡이 있고 전송이 멈출 수도 있는 반면 그림으로 남겨뒀을 때 정확히 그 의미가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여자 주름치마의 2개의 강을, 뒤편에는 큰 성을 그려뒀습니다. 구전설화에 따르면 이들은 추운 곳에서 적에게 배해 노란 물과 맑은 물을 건너 남쪽으로 왔다고 하죠. 학자들은 이를 황하 장각을 가리킨다고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 연구원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이 디아스포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고구려 유민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갖고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소수자이자 이방인으로 중국과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민족은 유약하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동화되지 않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묘족은 중국에서도 총포술과 활을 다루는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특징들이 모여 한민족의 특징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묘족의 존재는 중국에게 굳이 꺼내고 싶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인 겁니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꾸만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고요. 이런 한민족의 뿌리를 공유하는 묘족이 요즘 조금씩 움직이며 칼을 갈기 시작했다고 하니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묘족은 실제로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도 조상을 모시고 어른을 공경하는 등 예의범절을 지키는 문화를 통해 확고한 정체성과 결속력,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민족의식이 가장 강한 민족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구려를 닮은 묘족인데요. 호주의 인류학자 게디스 역시 세계 역사상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2개의 민족이 유대인과 묘족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죠. 어쩌면 정말로 우리 민족과 뿌리를 함께하는 후예가 중국에서 잘 자리 잡아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괜히 애틋한 마음도 생기는데요. 이번 설 명절도 즐거운 일로 가득 채우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며 저희 광화문 브리핑이 전해드리는 기분 좋은 소식 계속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